정말 간만에 들어보는 프랑키 맥도날드의 비트코인 외침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장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횡보, 그 안에서 엄청난 털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버텨오신 여러분들 돈 벌 자격이 있으십니다. 물론 알트는 아직도 침체기인 상황인데 장 분위기가 좋아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알트들도 힘을 받게 되면서 조만간에 복구 및 수익까지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지난 9월에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744만 건,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들쑥날쑥한 미국의 노동시장 성적, 전문가들의 예상치 800만 건이었었는데 744만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계속해서 정리해고는 늘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이 통계 양념을 쳐가지고 744만 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면 미국의 일자리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이 다시 한번 전고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금도 전고 뚫은 것 같은데요.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가운데 우리 귀염둥이 비트코인도 전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74,400달러. 어제 7만 달러를 뚫니 많이 했었는데 벌써 73,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안에 전고도 한번 뚫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 이더리움도 지금 비트의 박자에 발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2,669달러. 미국 선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자, 미국 재무부가 금융 포용성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실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부정적인 것 딱 하나, 위험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첨부한 후 그게 다였었다. 카말라 해리스는 선거운동 당시 경제정책의 일원으로서 암호화폐를 장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행정부는 암호화폐와 거리를 두고 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은 마지못해가지고 언급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다가 더 발광하는 게리 겐슬러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신뢰하기가 힘들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4억 7,94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 이 중에 블랙록에서 유입된 자금만 3억 1,520만 달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 가격이 떨어질 때도 계속해서 자금을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수익권에 들어선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블랙록은 항상 계획이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 애틀란타주에 있는 대학교라고 하는데요. 대학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 것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금액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1,580만 달러 상당. 그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2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에 비교를 해봤을 때 세 발의 피 같은 느낌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성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할 가능성도 있겠고, 일본 다른 대학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를 마찬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커런티의 주경 대표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을 살펴봤더니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의 증가가 크게 감지가 되었었다. 자, 물론 ETF만 따져봤을 때 총 ETF 중에 80%가 개인 투자자고 나머지 20%만이 기관 투자자다 라는 통계가 나오긴 했었으나 비트코인만 따져봤을 때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들 살펴봤더니 현물 ETF의 2배에 달하는 67만 개가 유입이 되었었다. 그래서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고래들의 지갑들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일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면서 기관의 비트코인 수요가 개인 투자자 대비 2배에 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TF만 따져봤을 때는 20%밖에 되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비트코인 매집을 봤을 때는 2배가량 기관들이 비트를 더 모아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터드가 암호화폐 거래소 OKX와 파트너십을 맺고 OKX로 하여금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고객들은 OKX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관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과거에도 잠깐 나왔었던 소식인데 부탄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하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죠. 무려 5년 이상 동안이나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모은 그들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8억 8,60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경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잉여전기 가지고 비트코인 캐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어서자 수익 실현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6,600만 달러어치를 일단 팔았다. 이 정도면 그동안에 들어간 전기세 본전은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8억 2천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을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채굴도 계속해서 하고 있겠죠. 나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부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했었으면 정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인데.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터브렌트, 비트코인이 지금 패턴을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진정한 돌파라고 볼 수가 없다. 주봉 마감을 76,000달러 이상에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돌파한 것으로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76,000달러 그까짓 거 금방 갑니다. 지금 7,300달러 넘어서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3,000달러 등락폭 아무것도 아니죠. 비트코인. 일단 내일 월봉 마감인데 월봉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맥디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 아직도 과열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까지도 비트코인 다시 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유명 분석가들,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10,000빵 해가지고 다 털렸죠 지금. 자, 물론 유명 분석가 중에 상승에 베팅한 사람은 돈을 땄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트위터 유저가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들을 꺾었다. 다윗이 고질라를 꺾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저는 좋기 때문에 기분 좋은 상황 속에서 기고자 맥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과열 상황이 아니다. 일부 단타자들만 수익 실현 중이며 시장은 아직 과열되지 않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를 돌파하면서 단타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금 같은 경우 전고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비트가 금에 비해서 수익률이 후달린다라는 그런 지적들 나왔었는데요. 금 대비 비트코인 차트 드디어 저항을 뚫고 비트코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쭉쭉 올라가지고 금 대비해가지고 더욱더 나은 성적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어제 71,000달러를 뚫고 지지 확인까지 벌써 마쳤다라고 하네요. 뚫고 지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지난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흔들리지 않고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사라고 주문을 했었던 닥터 프라핏 분석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 뚝심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패턴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컵앤핸들이자 불플래그가 상방 돌파를 이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떡상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에덴을 분석가 비트코인 76,000달러대 잠깐 주춤했다가 8만 달러까지 쏘게 될 것 같은데 8만 달러짜리에서 저항이 생성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는 지금 저항이 없죠. 생길지 말지는 봐야 된다. 다음으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월봉 내일 마감을 하게 될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전고를 뚫고 월봉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일단 월봉 마감이 되게 된다라면 내려와서 조정받으면서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겠죠. 지지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그 자리가 바로 춤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생각을 해보자면은 모두가 노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일단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쌀 때 하락대에 산 사람들은 지금 편안하죠. 굉장히 편안한데 달리는 기차에 어떻게든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땀을 빼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어제 비트에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이 됐었으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10만 달러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에서는 230만 달러 순유입이 들어왔었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저번 주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고래들이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이더리움 상승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최근에 제미니 거래소에서 10,000개의 이더리움을 한 고래가 출금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한 마리만 일단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자면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하락형 쐐기 패턴을 상단 돌파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 다음 저항선은 2,720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서택수, 우리 택수가 드디어 6개월에 걸친 연기 끝에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메인넷을 활성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정말 이거 안 되면 어쩌나. 저도 스택스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성공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가격 펌핑도 좀 주면은 좋겠는데.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하자 개가 똥을 끊지 저스틴선 나와가지고 조만간에 트론에서 빅뉴스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과연 정말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관심몰이에서 끝날 것인지. 다음으로는 어제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알고랜드가 바이낸스에서 상패됐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 채널에 와가지고 다른 유튜버들 언급을 하시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시면은 바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고 악성이면은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랜드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지지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차트도 바이낸스에서 가져왔죠.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어제 국내 언론에서만 문제를 삼았었던 패치 AI 말짱합니다.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든가 가능성이 높았더라면 똥락을 했을 것인데 그냥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패치 AI. 다음으로는 팬텀 같은 경우도 길을 모으고 있는데 조만간에 높은 상승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추세를 뚫고 축적을 하고 있는 팬텀. 다음으로는 유니스왑인데요. 최근에 유니체인 발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추세장을 뚫을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차트는 일봉입니다. 이어서 최근에도 SEC의 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SEC는 불필요한 소송을 철회하고 미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게리 겐세이가 그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럴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투자자들을 자신의 발 밑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과할 인물이 아니다. 힘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내에서 코인 사기 사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짜 코인 예치 사이트를 앞세워가지고 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보니까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로부터 투자금 무려 5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를 가로챈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 몇 년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3년? 5년? 이 돈 가지고 본인들은 호화 생활을 즐겼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돈은 어디다 꽁쳐놨겠죠. 아주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 같은 경우는 이들을 응징하기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떼찌떼찌 해가지고 내보냈는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이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씨 같은 경우는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증시 성적 어떻습니까? 주요 국가들 중에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다가 흔들리는 삼성까지 여기다가 금투세를 적용을 시킨다? 아예 한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 아닌가. 부디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 발표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좀 살려주자.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좋아요 댓글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